야, 저는요, 에그플레이션이 이렇게 최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밥상 물가가 올라서 결국은 전반적인 물가를 다 올리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우려도 합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지금처럼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2% 3%가 아니라 더 심각한 그런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8월 계란값 상승률 54.6%입니다. 54.6%. 이거 여러분, 제가 왜 계란값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최악의 단서가 되냐 이렇게 설명하나 하면요, 이 계란값을 잡고자 쉽게 말하면 기획재정부가 나섰죠.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산자부도 나섰어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단 말입니다. 정부 부처라는 부처는 계란값과 조금만 연관이 있으면 모두가 나서서 이거 잡겠다 했거든요. 게다가 기재부에서는요, 기획재정부죠, 주 2회요. 1회도 아니고 2회씩 계란회의까지 벌렸어요. 계란회의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란값을 못 잡았어요. 계란값을 못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 봐요. 정부가 이게 농가한테 직접 계란을 싸게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농가의 반발이 엄청날 거고 우리는 손해보면서 장사하란 말이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란값을 낮추는 것은 농가에서 결국은 유통회사를 통해서 소매점으로 가잖아요. 그럼 유통회사 마진을 하지 마라. 마진을 적게 해라. 너네 매점 매석하지 마라. 그러면서 유통회사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란값이 안 내려간다.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계란값이 결국 밥상물가 전체로 엄청나게 확대된다는 이야기예요. 확대된다는 이야기.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계란값을 잡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계란값이 왜 올라갔느냐가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달리잖아요. 계란값이 올라간 이유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크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퍼졌다. 그래서 생산 투수가 줄어들었다. 양육 투수가 줄어들었다. 양계 투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사료가 폭등입니다. 사료가 폭등.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료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닭은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사료값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계란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골의 인건비 폭등입니다. 최저임금 엄청 올랐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최저임금이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르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다 늘어나요.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파동이 났어요. 파동이. 시골에서는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르는 게 값. 그러면 양계농장에서는 빨리빨리 계란을 걷어서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생산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여러분, 김밥 파동 때문에 계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계란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금 계란 가격의 폭등은 밥상물가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 밥상물가 폭등은 결국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짐작까지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저는요, 계란 물가가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 낮춰집니다. 안 낮춰져요. 3월에 39.6%가 올라가더니 전년 대비입니다. 지금 7월에 57%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8월에 54.6%까지 떨어졌지만 이거 계속 떨어지리라고 지금 생각 못합니다. 정부는 지금 계란을 수입을 엄청 해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공급이 많아지면 떨어뜨리니까.
예. 그런데 과연 떨어질까? 물론 공급을 많이 하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과연 떨어질까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계란 추석을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계란을 수입할 수는 없거든요. 양계 농장이 또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수입을 많이 한다면. 양계 농장 죽이는 일 왜 하느냐? 우리는 사료값 올랐고 인건비 올랐기 때문에 올린 건데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오히려 반발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계란값이 올라가면 다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다 올라가요. 요즘 상추들도 많이 올라가죠. 밥상 물가가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시금치, 상추, 얼갈이, 배추까지. 밥상 물가가 올라가니 이게 충격을 줍니다. 전 세계에서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4등이에요. 4등. 밥상 물가 7.3% 올랐습니다. 올 2분기 말에 7.3%. 7.3%면 여러분 어때요? 초인플레이션이죠. 초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의 어떤 일반적인 목표치가 2%입니다. 그런데 7.3%면 3배가 넘는 숫자, 4배 가까이 되는 숫자잖아요. 4배 가까이 되는 숫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이 덮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OECD 평균은 1.6% 올랐어요. 심지어 일본은 마이너스 1.0%예요. 떨어졌어요. 프랑스도 0.4%로 떨어졌고요. 미국도 올라봤자 0.9%인데 대한민국만 유독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 유독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곡물 가격 올라가고 우리는 많은 천연자원이 없어요. 천연자원이 없습니다. 때문에 모두 수입합니다. 쌀 외에는 다 수입한다 이야기할 정도로 전부 수입해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수입 물가가 다 올라갔어요. 전 세계가 돈 푸는 바람에. 터키가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가 18%고요. 호주가 2등이에요. 10.6%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4위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4위 정도. 4위도 이게 적은 숫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콜롬비아가 9.8%니까 대한민국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터키가 제일 많고요. 호주, 콜롬비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물가 올라가는 게 지금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부가 발표하는 거하고요. 실제로 외국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이걸 보면 분명히 틀려요. 정부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데 7.3%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거대 인플레이션에 근접하고 있어요. 거대 인플레이션 두 자릿수가 수를 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는요. 굉장히 많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소비를 더 줄이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까지도 망가지면 우리 경제가 참 어려운 난국으로 점점 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 언제든 물가는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죠?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뭐 이게 2% 물가 목표치다.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 체감 물가는 30% 40% 올랐을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물론 460개 품목을 가지고 가중평균을 내기 때문에 적게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내려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느끼는 밥상 물가는 지금 그만큼 충격적이란 뜻이에요. 결국 밥상 물가 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